자, 신나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신나는 거. 2번부터 1403. 신난다는 거는요, 진짜 뭐 기분이 좋게 신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처구니 없이 신나는 거. 막 달려서 와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화가 납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보시죠. 소리가 엄청나네요. 와, 소리 좀 줄이자. 소리 좀 줄이자. 와, 저 왜래. 와, 예, 조차. 나도 상당히 빠른데 저 차도 빠르다. 와, 뒤지지 않습니다. 들어올래. 어디, 근데 트럭 때문에 못 들어오지. 다시 나갔다가, 네, 이 빨간 줄 핑크빛은 전부 다 서울 가는 방향이에요. 자, 저 차가 들어옵니다. 왜 여기까지 들어올라 그래? 아이고. 아니. 어차피 둘 다 서울 가는 길인데. 예, 저 차 엄청나게 들어왔고. 이번 사고 부딪히진 않았어요. 근데 상대 측에서는 비접촉이니까 70대 30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서요. 자, 둘 다 서울이에요. 예, 서울. 둘 다 서울 쪽으로 가야 돼요. 서울. 자, 여기서 네. 자, 핑크라인은 똑같아요. 핑크라인. 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핑크라인. 둘 다 서울인데 굳이 여기까지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도망가라고 쫓아갔어요. 근데 상대는 나 사고 난 건 몰랐어요. 내 빵소리를 못 들었어요. 가드레 붙인 건 몰랐어요. 그러던 뺑소니는 아니죠. 알고 갔으면 뺑소니입니다. 이번 사고 몇 대 몇인가요? 마음은 100대 0이죠. 100대 0이어야 돼요. 아니, 둘 다 서울 가는데 굳이 거길 왜 들어와? 그리고 진로 변경은 깜빡이는 진로 변경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번 사고 100대 0에 마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저렇게 축자사자하고 나한테 가까이 달려오는 차가 있을 때는요, 그때는 먼저 보내세요. 부담스러워요. 나도 빠르고 저쪽도 빠르고 둘 다 빠르기 때문에 속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시 따질 때요. 자, 저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려고 그래. 무리하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는데 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세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과실 비율은 100대 0이 되겠지만, 왜냐면 둘 다 서울 가는 길인데 굳이 왜 거기 들어와? 그냥 쭉 가지. 그러나 저렇게 부담스러운 차가 있을 때는, 먼저 가세요. 부담스러워요. 먼저 보내세요. 안전을 위해서는 부담스러운 차가 있으면 먼저 보내십시오. 물론 일부 판사는 저렇게 그냥 계속 깜빡이고 달려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피해주지, 아니면 미리 빵해주지. 그러면서 불박차한테 한 10%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은 100대 0에 옳겠지만은, 그러나 부담스러운 차는 먼저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예, 속도는 둘 다 똑같으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네, 속도는 둘 다 똑같은데 뭐 속도를 왜 따져요? 둘 다 똑같은 속도일 때는 속도는 따지지 않고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 동그라미. 둘 다 속도가 똑같을 때는요, 속도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고. 어차피 동그라미 하지 마세요. 그냥. 예. 속도도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속도는 똑같아요. 속도는 문제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부담스러우면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입니다. 불박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오토바이가 빨간불에 멈춰야 되죠. 맞은편에서 직좌예요. 직좌인데 옳지 2차 지나가고 나 그냥 가면 되겠지. 가는데 맞은편에 뭐가 오나요? 오토바이가. 아니, 오토바이는 직좌 신호였어요. 맞은편 오토바이는요. 그런데 내가 신호 위반하는 거 깜빡이 킨 차가 없어요. 옳지 2차 지나가고 깜빡이 킨 차가 없으니까 나 가면 되겠지. 가는데 오토바이가 건너편에서 넘어왔습니다. 중앙선 넘어서 휙 들어온 거예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상대 측 오토바이는 직자 신호, 자기 신호인데 좌회전을 급하게 했어요. 중앙선 넘어서. 신호 위반 불박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상대 오토바이도 일부 잘못이 있다. 반반이다. 오히려 상대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 신호 위반 불박 오토바이가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12% 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52%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도 4% 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32% 있습니다. 아유, 잘 모르겠어요. 한쪽은 신호 위반. 상대는 아니 내가 중앙선 넘어가더라도 안 올 줄 알았지. 풀박차는 아니 깜빡이 안 켰으니까 좌회전차가 없는 줄 알고 갔지. 둘 다 뭐 거의 똑같아 보이죠? 둘 다 거의 똑같아 보이면서 그러면서 좌회전할 때 다소 좀 급하게 중앙선 물고 좌회전 들어가는 차들도 가끔 있어요. 차가 안 올 거로 생각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신호 위반한 불법 오토바이가 조금 더 잘못했다? 50대 50으로 볼 거냐? 아니면 60대 40으로 볼 거냐? 도낀, 객낀, 도찐, 개찐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경찰에 둘 다 신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처벌받아요.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인데요. 보시죠. 앞에 오토바이가요. 녹색 신호인데 왜 안 가? 오른쪽으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저 오토바이가요. 앞에 가는 오토바이가 비상등 켜고 어쩌자고 오른쪽 들어갈 거야? 녹색 신호인데. 자, 그 앞에 또 녹색 신호인데 비보호 표지판 있네요. 자, 그런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갈 거야? 여기 차선은 아마 여기쯤인 것 같아요. 차선 요 안쪽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가니까 이 오토바이 안 가니까 내가 이리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오토바이가 푹 꺾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피하면서 나 혼자 넘어졌어. 나 혼자. 이번 사고. 경찰은 같은 차로인데 얘가 두 개 차로인데요. 근데 오토바이가 1차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물 있는데요. 여기 차선 있잖아요. 저 물 있는데 안 넘어갔어. 봐. 안 넘어갔잖아. 차선 안 넘어갔잖아. 여기 물 여기 있어. 그럼 여기 1차로에 있는 거야. 오토바이가 2차로 갔다가 왔으면은 오토바이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오토바이 1차로였어. 근데 왜 불박차가 하나의 차로 하나씩 다녀야지? 왜 여기서 왜 오토바이를 갖다가 앞에 가는 오토바이를 왜 추월해? 그러면서 이 차는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한 거야? 2차 잘못 없어.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험사도 경찰에서 방법이 없대잖아. 경찰에서 이 차가 원인 제공한 차로 해야 되는데 이 차는 무관하대.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불박차 100%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비접수 사고일 때 상대 오토바이 과실 여부입니다. 즉, 그 차가 원인 제공한 건지요? 아닌지요? 상대 측은 제가 혼자서 추월하다가 혼자 넘어졌다. 생쇼했다. 그래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도 상대방의 원인 제공이 없다. 사건 접수 안 하시는 게 좋죠. 사건 접수 해봤자 나한테 불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접수해봤자 나 혼자 내가 다쳤으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안 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시래요. 너무 억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결국은 상대는 2차로까지 아직 안 넘어간 상태예요. 경찰과 상대 운전자는 불박차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 측에서는 보험 접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앞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앞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그리고요, 상대 오토바이 번호판하고
그다음에 인적사항, 사람 운전자 인적사항 알면은 그럼 앞에 오토바이가 잘못 있으면 바로 부상금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꼭 경찰에 접수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인적사항만 파악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한다. 보험사는 꼭 경찰에 접수해야만 된대요. 그거는 블랙박스 없을 때죠. 블랙박스 없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경찰에 접수돼야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 있어야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경찰에 조사한 것보다 더 확실한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불법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앞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54% 있습니다. 앞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도 42% 있습니다. 예. 이번 사고 자동차 같으면은 왜 자동차가 앞에 가는 차 1차로에 차가 있는데 추월했느냐? 그래서 그것은 자동차 길이는 차 2대가 못 가요. 근데 오토바이는 조그매요. 조그마니까 이 공간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죠. 너 왜 여기서 버벅거리고 있었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안 가는구나. 내가 가는데 안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 미리 왼쪽 깜빡이 켜야죠. 이 차에도 잘못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앞차에게도 한 30-40%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40%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 오토바이에게도 헷갈리겠잖아요. 가려면 가고 말란 말이지. 신호등 있는데. 아니면 딱 가로막든가. 옆으로 비켜 마치 빠진 듯 하다가 이 오토바이에게도 한 30% 정도는 잘못 있어 보입니다. 꼭 경찰에 접수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저 오토바이의 인적사항과 그리고 번호판 그리고 보험사 어딘지 알면은 나 다치고 내 차 망가진 것에 대해서 직접 저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없더라도 이 영상 보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인데요. 고속도로에서 달립니다. 네, 앞차랑 다시 한 번 더. 자, 고속도로 앞차가 그냥 옆으로 빠지네요. 어떤 사고입니까? 고속도로 1차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앞차가 퍽 옆으로 비켜요. 앞차에 브레이크등 들어왔나요? 앞차가 보통은 앞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 같이 브레이크 잡잖아요. 쭉 가다가 이때 처음에는 없었어요. 가다가 이때 급하게 브레이크 잡으면서 그러면서 옆으로 빠지는데 바로 이 차 왜 이렇게 빠졌나요? 이 차 빠진 이유는 딴 생각했겠죠? 앞을 잘 봤으면 앞에 차가 멈추는 거 보고 퍽 옆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으악! 옆으로 피하는데 뒤에서도 에쿠스랑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 앞차는 빠졌다. 이 앞차는 그 부딪히지 않고 빠졌잖아. 이 차 잘못 없어. 아니야. 저 앞차가 미리 브레이크 잡았어야지. 다시 투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막 가로막고 그랬어요, 사람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불박차 1차로를 잘 가고 있는데요. 앞차랑 거리가 시속 한 100km 정도? 조금 더 될까요? 이곳 제한속도 110km 도로입니다. 앞차랑 거리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자, 앞차 뒤로 가다가 사고 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차가 옆으로 빠지고 나 옆으로 피하는데 뒤에서 오는 차랑 꽝! 아하, 이런. 자, 이거는요. 앞에 차가요. 이 앞에 차 보세요. 앞에 차가 그 앞차랑 앞을 잘 보면서 그리고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아마 앞차를 놓친 것 같아요. 놓치니까 잘 가던 차가 앞차랑 간격은 지금 한 40m 정도, 한 50m 정도 돼 보입니다. 불박차랑 이 차랑 간격은 한 50m. 앞차가 브레이크만 잡아서 같이 브레이크 잡으면 그러면 괜찮을 텐데요. 앞차가 가다가 여기서 미리 브레이크도 안 잡고 저럴 때는 비상등 켜주는데 그냥 자기만 빠져나갑니다. 나 피하면서.
이번 사고 옆으로 빠져나간 차인데 잘못 있나요? 없나요? 아니 좀 뒷차로 해서 조금 뒷차도 좀 생각 좀 해주지. 이 차는 딴짓한 거예요. 내 앞차로 봤으면 저렇게 못 나가죠? 아니면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입으로 샥. 네,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죠? 이 앞차가 쑥 튀어나온 거. 이 앞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차 잘못 없다. 아예 앞차도 그 앞차를 잘 살폈을 때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차도 일부 잘못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앞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 58%. 앞차가 그 앞차를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일부 잘못이 있다가 42%. 이거는요. 앞차가 옆으로 피할 공간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죠. 공간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차 들이받았겠죠. 이 공간이 여기 없어서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우연히 공간이 있었을 뿐이에요. 우연히 공간이 있어서 피했지. 저건 무조건 들이받는 상황이죠. 저는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왜? 그 앞을 못 봤잖아요. 그 앞차와의 안정거리를 지키면서 앞을 잘 보면서 그러면서 브레이크에서 멈췄는데 저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따라서도 앞차는 사고 안 났잖아. 뒷차가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지켰어야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불박차가 당연히 100%야. 이러는 판사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앞차 항상 뒤에 오는 차도 배려하면서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차에게 한 30% 전후의 잘못은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에쿠스는 2차로 뻥 뚫려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갑자기 들어가면 못 피하죠. 그래서 에쿠스는 잘못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2차를 상대로 해야 돼요. 근데 보험사는요. 2차는 잘못 없고요. 에쿠스의 관계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에쿠스가 뭘 잘못했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번지 잃은 주막이 생각납니다.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멈춘 차. 어떤 멈춘 차요? 하얀 차? 하얀 차는 그 앞에 차들이 멈추니까 멈춘 거죠. 이 차는요. 불박차는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할 겁니다. 자, 갑니다.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깜빡 여기에서 오토바이랑 자, 오토바이 자, 나 여기에서 천천히 속도 안 빠릅니다. 맞은편에 차들이 안 와주네요. 멈춰주네요. 근데 이 차는 다음에 좌회전을 미리부터 켜고 있는 모양이네. 네. 어차피 이 차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보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꺾어 들어가는데, 이때 오토바이는 갓길이라고 표현하죠. 예. 하나의 차로입니다. 갓길로 달려왔어요. 이번 사고. 경찰에 접수됐대요.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그랬대요. 경찰에서요. 그런데 다시 연락했어요. 다시 조사해봐야 되겠어. 아직 결정이 안 됐어. 경찰 처음에는 오토바이 잘못이야. 그랬더니 나중에는 잠깐만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불박차 보험사는 우리가 피해자. 오토바이 쪽은 자기가 피해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저건 좌회전 사고다. 직진대 좌회전 사고다. 그래서 좌회전은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갓길로 진행할 수 없는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6%는 직진대 좌회전 사고다. 오토바이 갓길로 오면 안 되죠. 저거는 직진대 좌회전 사고가 아닙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 되게 되겠죠? 84%. 오토바이 100%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10%.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좁은 데서. 그런데요. 이쪽으로 자전거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혹시에 대해서 잠깐 좀 머뭇했더라면 요 차를 지나기 전에 잠깐 좀 멈춰서 고개를 좀 빼서 고개가 안 되면 가볍게 빵 어차피 이 차는 기다려줘요. 여기 공간이 넓으면은 오토바이 70, 불박차 30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공간이 좁아요. 이 좁은 데를 이렇게 딱 달려온다?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80, 불박차 20 의견입니다. 불박차 운전은 오토바이 과속인 것 같은데요? 과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습니다. 오토바이 과속이면 100대 0이 되나요? 만약에 오토바이가 100대 0 되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이때 저 멀리 있었을 때 저 멀리서 빵!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에 들어갈 때 상대차가 저쪽에 직진한 차가 양보해 줄 때요. 어차피 그 차는 다 양보해 줘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급하게 갈라놓지 마시고 요 차를 지나치기 전에 잠깐 살피세요. 잠깐. 살피기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자전거는 올 수 있잖아요. 자전거는. 그리고 오토바이도 가끔 와요. 오토바이도. 그래서 100대 0은 어렵고요. 오토바이 80, 불박차 20. 뭐 7대 3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습니다. 올 수 없는 곳에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앞에 차들이 많이 정체되고 있죠. 네, 저 왜 오토바이는 왜 한 대 왜 인도로 간대요? 이 오토바이 허허 인도로 가네. 차가 막히니까. 자, 쭉 가는데요. 이런 오토바이가 인도로 가다가 아니 보세요. 자, 내가 앞에 있었어요. 자, 가면서 오토바이 여기 보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이 오토바이 보시나요? 이렇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가끔 가다가 차 막히면 좀 주변 좀 살피다 보면은 저 맛있는 식당인가 보다. 그러면 우연히 볼 수도 있겠죠. 오토바이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쭉 가요. 그 점점 더 멀어져.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오토바이 쭉. 자, 이러면 이 오토바이 신경 쓰이시나요? 그래, 오토바이는 그래. 인도로 그냥 쭉 가.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아니 내려오면서 왜 또 인도 턱에 부딪힌대요? 쭉 오다가 아이고 인도 턱에 부딪히면서 넘어졌어요.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우선 오토바이가 빵빵빵빵빵빵 난 내려가요 막 하면서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그랬으면은 어이구 저 뭐야 그러면 그래 내려가 하겠지만은 오토바이가 쑥 가다가 뚝 내려오는데 저 오토바이 보일까요? 불박차는 그 앞차를 보는 거죠. 여기서 오토바이 그래 오토바이가 처음부터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오토바이가 설령 오토바이 가나 보다 하더라도 이미 가버린 오토바이 저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럼 나는 앞차를 보는 겁니다. 앞차를 보면서 앞차에 거리 유지하는데 여기서 때리면은 여기서 넘어지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토바이 100% 잘못이고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빠라빠라빠빰 하면서 그러면서 왔으면 뭔 소리야? 그걸 보였으면 미리 저 오토바이. 근데 슬며시 내려왔으면 불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일부 판사가 있어요. 일부 판사는 보이네. 오토바이 저기 가네. 인도에 가네. 인도에 가고 있고 또 여기 봐요. 오토바이 깜빡이까지 켰네. 오토바이 깜빡이까지 켰네. 깜빡이 들어오는데 이걸 왜 못 봤어? 그런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운이 무진장 나쁜 겁니다. 네, 운이 나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억수로 재수가 없으면은 보이잖아.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보이겠습니까?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눈이 내리고 길이 얼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43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사고입니다. 속도 빠르진 않았는데요. 34로 가다가 좀 이따 이제 조금 약간 좀 내리막성으로 보이네요. 속도가 조금 높아지다가 사고 나는데요. 먼저 이분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앞유리 썬팅은 제가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몇 %인지 모르겠네요. 상향등은 생각을 못했네요. 상대차에 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고 나기 3초 전에 상대차에 미등이 켜집니다. 상대차 운전자는 차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트럭 미리 안 보였습니다. 길은 얼어 있었습니다. 일단 불박차 70, 상대차 30이라고 우리 보험사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 측에서는 이게 뭘까요? 상대 측? 이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각자 수리한 쪽으로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보험사에 접수하면은 그럼 상대는 대인 접수까지 해달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뒤에 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시 몇 가지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서 영상 보겠습니다. 사고 시각은 새벽 5시 43분 껌껌할 때인데요. 길이 눈이 내린 다음에 얼어 있는 곳에서의 사고입니다. 자, 불박차의 앞유리 썬팅은 제가 한 게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향등을 생각 못했습니다. 상대차에 등이 하나도 없다가 3초 전에 미등이 켜집니다. 상대차 운전자 차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트럭이 미리 안 보였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서. 길은 얼어 있었고요. 일단 불박차 70, 상대차 30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불박차가 새벽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입니다. 가겠습니다. 속도 안 빠르죠? 속도 35, 36, 37, 60도로 제한 속도 60도로 38, 39, 얼었네요. 40, 41, 42, 43, 44, 45, 40, 아이고. 뭐예요? 처음엔 안 빨랐는데 나중에는 여기 교차로 지나면서 조금씩 빨라지죠? 빨라집니다. 어린 길에서는 얼었을 때는 빙판길은 50% 이하로 감속해야 돼요. 60도로면 30 이하로 갔어야 돼요. 근데 43, 44 뭐예요? 트럭입니다. 1톤 트럭. 불이 언제 켜지죠? 이때 켜지네? 원래 없었어요. 처음엔 없었다가 불이 켜지네요? 없었는데 이때 켜졌다. 이때 불이 켜지네요. 이때 저게 비상등인가요? 미등인가요? 앞에만 켜지네. 뒤는 안 보이고. 뒤는 켜졌는데 안 보인 건가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쭉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이때 불이 켜집니다. 늦었어요. 이때는 늦었어요. 트럭이 어떻게 서 있었을까요?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를 들이받은 거예요. 여기를. 빙판길. 눈이 얼어갖고 새벽에. 근데 트럭이 이렇게 사고 났으면은 차에 있지 말고 얼른 내려서 프레시를 돌려주면서 뒤에서 오는 차들 조심하라 그래야죠. 비상등 켜고. 만약 사고 난 직후였을까요? 사고 난 직후였으면 정신없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앞차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1차 사고로 길을 막고 서 있던 트럭이 더 잘못했습니까? 50대 50입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6%입니다. 그런데 이거 경찰에 가면요. 경찰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을 할 거예요. 보험사도 그렇게 할 겁니다. 보험사도. 가로등은 어떻게 됐나요? 가로등이 켜 있어요. 가로등 켜 있는데 가로등이
여기 띄엄띄엄이 있네. 띄엄띄엄. 네, 가로등 밑이긴 한데 근데 저렇게 안 보였을까요? 저렇게 안 보였대요. 이럴 때 상향등을 좀 켰더라면 맞은편 차도 안 오는데. 아, 트럭이 이렇게 미끄러진 것 같네요. 이거요. 7대 30은 낮에 보일 때 앞에 미끄러진 차를 뒤에 가던 차가 그걸 보고 오 하다가 브레이크 잡다 들이받았을 때 그때 앞에 미끄러진 차 30, 뒤에 미끄러진 차 70으로 봅니다. 보통. 근데 지금은 밤이라서 잘 안 보이죠. 가로등이 있지만 잘 안 보이죠. 이번 사고는 반반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반. 또는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가로등이 있지만 저 시커먼 거 등도 안 켜고 저게 예상을 못하면은 안 보여요. 낮하고 밤하고는 진짜 차이가 많습니다. 이건 썬팅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잘 안 보입니다. 저기에 저렇게 차가 탁 처박혀갖고 뒷꽁무니를 내밀고 적재함을 내밀고 서 있을 것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적어도 반반이거나 트럭의 잘못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불박차도 30% 감속해서 30 이하로 50% 감속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반반? 저는 반반 생각하고 싶습니다. 밤에요. 안 보일 때 빈밭길에 충분히 감속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맞은편 차 없을 때는 한 번씩 상향등을 켜십시오. 불박차는 우회전할 겁니다. 신호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자, 여기에서 자,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는데요. 오, 이런. 다시. 자, 여기서요. 직진도 되고 우회전돼요. 우회전한 쪽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쭉 가는데요. 허연계 보여요, 허연계. 허연계 보면서 뭐야 하면서 브레이크 잡는데 그렇고 무단횡단자. 이곳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화단이 있나요? 아, 옆에 교통섬이 있는데 화단의 높이가 얼마인가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꼼꼼히 잘 안 보여요. 여기에 쭉 가는데 화단이 있죠? 이 화단이 보입니다. 화단에 만약에 저런 데 화단에는요. 나무를 심더라도 낮은 거 해야 돼요. 왜냐면 높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쪽에 어떤 데는 화단에 나무가 좀 큰 게 있습니다. 그럼 안 보였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으면은 과연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다고 할 거냐. 근데 나무가 높지 않았으면은 아, 이것도 좀 어두워 보이는데 썬팅이 좀 돼 있는 거 아닌가? 아, 이 썬팅이 제법 이게 짙을 걸? 썬팅 몇 %인가 보세요. 상당히 좀 짙어 보이죠? 15%? 15% 꼼꼼해요. 아, 이거 썬팅 진짜 짙네. 예, 보통 35%를 많이 한답니다. 밑으로 숫자가 내려갈수록 어두운 거예요. 아, 15%는 이건 빨리 바꾸세요. 15%가 진짜라면 얼른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제가 로드뷰에서 찾아봤습니다. 로드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곳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화단이 높지 않죠? 여기 횡단보도 지나서 나온 거예요. 여기쯤 지나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 이런 나무 이런 거 뽑아버려야 돼. 이거 위험한데. 여하튼 여기서는 내가 여기로 걷는 사람 부딪힌 겁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안 보이는데 저렇게 툭 튀어나오면 제가 어떻게 피합니까? 변호사님,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갑자기 인도에서 팍 튀어들은 게 아니죠. 화단에 나무가 있어서 안 보이는데 거기서 툭 튀어들은 거 아니죠. 이런 사고는 운전자의 잘못이 인정됩니다. 얼마나 인정될까요? 저 무단횡단자는 빨간불에 무단횡단했어요. 횡단보도.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지 말아야 되는데 왜 횡단보도 건넜느냐? 무단횡단자 60, 불박차 40 정도로 봅니다. 썬팅이 짙지 않고 그리고 앞쪽에 항상요. 앞쪽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봐야 됩니다. 없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1차로에 좌회전 대기 중인 차가 있어서 난 직진 정상적으로 하는데 톡 튀어나왔다. 그럴 때는 100대 0이에요. 근데 지금은 앞에 시야가 방해되지 않습니다. 시야 방해되지 않을 때는 넓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자가 급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무단횡단자는 언제쯤 보일까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요. 여기. 예, 이미 보입니다. 이미. 저거 발을 보세요. 발. 여기. 이만큼 보였어요. 속도가 안 빨라요. 물론 검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보였죠. 그러나 검은 옷을 더 검게 만든 게 뭐죠? 썬팅입니다. 썬팅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에 저 무단횡단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처벌받아야 돼요. 사망이나 또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같은 그런 중상해가 아니면 보험 처리 끝납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잘못 있는 겁니다. 내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앞을 잘 봤으면 보일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썬팅 짙은 거 빨리 뜯어내세요. 빨리. 이분이 15% 잘못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썬팅이 짙은 게 아니라 블랙박스 렌즈가 원래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카메라 찍어보면 밤에 찍으면 잘 안 찍히잖아요. 프레시 없이 찍으면요. 렌즈가 좋으면 괜찮아요. 렌즈가 어두우면 밤에 시커멓게 나와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15% 맞다고 그러면 빨리 긁어내십시오. 나중에 더 큰 사고 낼 수도 있습니다. 썬팅 20%는 진짜 어두워요. 15%? 15% 정말 어두워요. 예, 30%도 어두워요. 그건 완전히 밤에 선글라스 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밤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나요? 아니죠. 썬팅 짙은 것은 밤에 짙은 선글라스 끼는 거랑 똑같습니다.